자, 넓이와 적분 내용 자체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뭐 개념도 별로 없습니다. 순식간에 다 풀고 문제만 주구장창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코딱지밖에 없는데? 자, 근데 그 문제를 내기 전에 13단에서 선생님이 정적분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우리가 정적분을 해석하는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 만약에 그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그치? f의 xk 곱하기 델타 x 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면적이 되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뭐 s 그치? 이를테면 뭐 a에서 b까지 구한 fx dx 이렇게 됐다 쳐봐. 그럴 때 다음 값들의 대소를 비교해보자고. a는 뭐냐면 a는 이거야. 리미트가 안 붙었어. k는 1항부터 n항까지 그치? f의 xk 곱하기 델타 x. 그리고 b는 k는 0부터 n-1까지 f의 xk 곱하기 델타 x. 그리고 c는 말이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가 f의 xk 마이너스 1 더하기 f의 xk 곱하기 2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나와 있는 값들이에요. a, b, c 값과 d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얘네들이 a, b, c, d의 대소를 비교를 할 거야. 알겠습니까? 그럴 때 함수마다 좀 다르겠다고. 그치? 첫 번째 그치?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내줍시다. 그치? a, b, c, d의 그치? 대소를 판단하시오. 그치? 대소를 비교하시오. 그러자. 비교하시오. 1번은 함수 fx가 뭐냐면은 뭐 쉽게 갑시다. x제곱이래. 그치? 그리고 이제 ab가 구간을 뭐 1에서 2 이 정도 잡자. 자, 두 번째는 이제 fx가 루트 x고 1, 2 이런 식으로 나왔대. 어떤 차이가 있냐 그치? 그치?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야. 그치?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여전히 1, 2 한 요 정도만 다뤄도 될 것 같은데 1, 2, 3번에 있어서 a, b, c, d 그러니까 1번 fx가 요함수일 때 a, b, c, d의 대소를 비교하고 2번, 3번 4번 x분의 1 아주 재밌다 그치? 개념을 아주 콕 집어서 싹 긁어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선생님 자 어차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문제였으니까 설명을 바로 하도록 하겠다. 자 그러니까 A, B, C, D를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얘네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알 거야. 그죠? 자 예를 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된 함수에서 여기가 A고 B일 텐데 여기를 N토막 내서 이런 식으로 잘랐어.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른 다음에 요 A식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간격에서 그치? 이 토막난 이 간격에서 우측 지점을 높이로 취하는 그치? 다각형들의 합이잖아. 그치? A. B는 뭐야? B. B는 좌측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A와 B의 차이는 사실은 요놈들을 딱 붙여놓으면 요만큼의 차이가 난다 그랬죠. 그럼 C는 뭐냐? C는 요거 다 B를 다시 쓰면은 B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치? F의 X의 K-1 이렇게 써도 되죠. C는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거네. 그죠? C는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건데 그거를 해석을 해보면 실제로 봐봐. 여기가 X1, X2, XK라면은 그치? XK라면 여기가
x의 k-1이고 여기가 x의 k일 때, 그치? 함수 값은 요 높이 더하기 요 높이 그리고 얘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사실 뭐냐? c는 a랑 b의 평균값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만든 사다리꼴의 면적이죠. 사다리꼴 공식 아니야 이거? 이제 사다리꼴 공식이라고. 그리고 d는 곡선이고.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가 1번에서는 말이야 fx가 x제곱이면 증가함수죠. 그리고 또 어떤 함수? 증가하긴 한데 아래로 볼록인 함수이잖아. 그치? 아래로 볼록인 함수이잖아. 이해되겠어? 그러면은 증가니까 당연히 뭐 여기를 만약에 증가시켰을 때 우측 사각형이 좌측 사각형보다 더 큰 거는 자명하죠. A가 그치? 제일 크지 A가. 제일 작은 게 B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C는 그 사이에 있겠죠. 두 놈의 평균값이기도 하고. 봐봐. 그치? 요렇게 만든 사각형이 크냐, 요렇게 만든 사각형이 크냐, 아니면 요렇게 연결한 사각형이 크냐, 사다리꼴이 크냐. 그죠? 그러면 C는 이 사이에 있겠지. 근데 C란 곡선은 또 어떤 건가?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게 C의 면적이죠. 근데 D는 곡선의 면적인데 곡선이 아래로 볼록이면 요 선보다 어떻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뭐가 오겠냐? C가 더 크니까 그치? D 이렇게 오겠지. 1번은 이해돼? 그럼 2번은 어때? fx가 루트 x면은 그래프가 증가함수긴 한데 위볼이지. 그치? 증가함수니까 여전히 a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a가 제일 크고 근데 a 이쪽에 씁시다. 그치? 제일 작은 게 b는 제일 작기 한데 여기도 C가 이 사이에 있는데 그치? C랑 D를 놓고 보면은 C는 사다리꼴의 면적이고 그치? D는 위로 볼록이니까 D가 더 크겠죠. 그치? 헷갈리지? 그러니까 원래대로 쓰면 어떻게 써? 2번은 그치? B, C, 그치? D, A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3번은 어때? 3번은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죠? 저 뭐냐 이거 감소함수죠? 감소함수면은 a랑 b 중에서 b가 제일 크지. 그죠? a가 제일 작고 여기도 c가 오겠죠. c는 가운데인데 c를 연결하시면 이게 위로 불러니까 곡선이 더 크죠. d, c 이런 관계 나오겠죠. 그지? 그리고 네 번째는 fx가 어떻다고? 그치? x분의 1이네. 감소함수죠. 감소함수고 그래프를 보니까 그치? 아래로 블록인 이런 형태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도 b가 제일 크고 a가 제일 작고 그치? c가 이 사이에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보면 그치? 이번엔 사다리꼴이 곡선보다 더 크니까 그치? c가 여기 있고 d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겠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해 주고 싶었는지 이해해? 근데 물론 여기서 A, B, C 있지. A, B, C를 여기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다 뭐랑 같아지지? 다 D랑 같겠죠. 극한을 보내버리면. 이제? 보내기 전에 도형의 크기, 대소관계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 근데 내일은 수업을 한 타임만 합니다. 뒤에 문과 수업도 있고 물론 내일 가능하면 두 타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4시야 여러분. 알았지? 4시 오도록 해. 만약에 늦어지면 좀 더 늦춰서 할 수는 있겠지만 4시에 시작하는 걸로 내가 일단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내일 뭐 하냐고? 내일 뭐 할까? 기백할까? 한 타임 하는 거? 왜? 기백 확 땡겨? 그리고 대신에 주말에 뭐 미적 2나 그치? 나가도 되고. 근데 우리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죠. 지금 미적 2 두 단원 남았고 확통도 2단원 남았지. 이번 주까지면 다 끝나. 나 일단은 그러면 미적 1만 가져오도록 해. 미적분 1. 자, 넓이와 적분입니다.
첫 번째는 좌표축과 곡선 사이의 넓이입니다. 그치? 자, 첫 번째가 X축과 곡선 사이의 면적이 되겠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함수가 X축을 경계로 함수가 X축 위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고 혹시 걸칠 수도 있겠죠. 만약 첫 번째 케이스처럼 fx가 이렇게 X축 위쪽에 그려져 있는데 우리는 이 곡선과 X축과 여기 X는 A와 B라는 직선 사이에 있는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을 계산할 때는 면적 이퀄 곧 정적분이 되겠죠. A에서 B까지 fx dx랑 같죠. 그죠? 그지? 정적분 값 이퀄 면적이 되는데 생각해보는데 정적분을 무조건 지금 면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X축 아래쪽에 놓여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Y는 fx 이렇게 주어져 있대. A에서 B까지.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고 싶대. 근데 이때는 우리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계산하면 이 정적분 값은 음의 값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취해줘야만 우리가 구하는 S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걸치는 경우도 있겠죠. X축이 있고 혹시 뭐 요렇게 Y는 fx가 이렇게 있었어. 자, 이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죠? S1과 S2 면적을 계산하고 싶대. 우리는 실제 구하고자 하는 면적 S는 S1 더하기 S2 이렇게 쓸 텐데 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C라고 하면 그죠? 이 S1을 표현할 때는 이 밑에 있으니까 그치?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 dx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S2는 어떻게 됐어? 그치? 그냥 C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그죠? 근데 그러고 봤더니 아씨 매번 이거 그냥 그래프를 잘 보면 다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같이 다 S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냐. 결과적으로는 A에서 B까지 그치? fx의 절대값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되겠지. 이렇게 써버리면은 요 함수는 y 이퀄 fx랑 y 이퀄 절대값 fx랑 같은 거니까 그냥 쓰겠고 그치? 요 놈은 그치? 이렇게 썼을 때 요 fx에다가 그치? 절대값 취해버리면 이런 위로 접어올린 도형에서 정적분을 취하는 거니까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야. 그치? 만약에 요게 fx면 요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그치? 요렇게 되는 함수니까 그치? 여기랑 여기를 적분해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근데 물론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이때도 우리가 이 fx 안에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구간을 나눠서 보겠지. 이 구간도 찢어놓고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할 겁니다. 표현이 이렇다는 거. Understand? 여러분 근데 사실은 여기서 s라는 녀석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그치? fx, dx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되기에 앞서서는 요 식은 사실 요거였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f의 xk 곱하기 델타 x 이런 구조였죠. 그래서 요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이 됐고 그치? k는 1부터 n까지가 구간으로 바뀌고 그치? 요 fx가 바로 얘가 되겠고 그치? 요 델타 x가 dx가 델타 x로 변하는 일이었잖아. 사실은 이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 그치? 요렇게 있는데 여기를 그치? 요 a에서 b까지를 구분구적법으로 잘라놓고 이걸 나중에 정적분으로 바꿔치기 한 거잖아. 그치? 요런 식이라면 사실 우측 사각형들의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잘게 썰어버리면 곡선이 된다. 그게 이제 한 방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첫 번째 x축과 곡선 사이 면적이었단 말이야. 이제 두 번째는 y축과 곡선 사이의 면적도 한번 봅시다. y축과 곡선 사이의 면적. 자, 만약에 그치? 뭐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을 때 그치? 이건 함수가 아닌데 그치? 아무튼 얘가 y는 fx가 이렇게 있대. 근데 만약에 y축과 둘러싸여 있다?
여기 요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고 싶대. 그럼 이거를 계산하려면 우리가 사실은 이 비록 식은 y는 fx지만 이 각각의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사실은 x, y 이렇게 나온 거죠. 요 x, y가 이 곡선식을 만족하는 식인 거죠. 그럼 여기서도 사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요런 점들은 그치? x, y이고 여기서 한 막대의 길이 있잖아. 막대. 그치? 막대의 길이를 봤을 때는 요게 델타 x가 되겠고 요 길이가 사실은 y지. 그래서 막대식 요 놈은 사실은 리미트 이렇게 쓰겠고 f의 xk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썼는데 사실 fxk가 요게 y지. 그치? 높이잖아. 높이. 그치? y 곱하기 델타 x 해준 거죠. 그치? 높이 곱하기 그치?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준 거잖아. 그럼 여기서도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할 때는 여기를 만약에 등분했다. 이런 사각형들의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우선은 요게 y좌표들의 변화니까 요 한 칸 간격을 뭐라고 써야 되겠냐, 우린? 델타 y라고 쓰겠죠. 델타 y고, 그치? 여기서의 높이는 요 지점 x, y에서 요 높이는 x가 되는 거죠. 요 사각형 요 부분의 면적은, 그치? x 곱하기 델타 y 이렇게 표현되지 않겠냐? 그치? x 곱하기 델타 y.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는 말이야, 그치?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있고, 그치?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가 나와 있고, 여기가, 그치? x 몇 학년 학생인가요? 미리 연락 안 하셨죠? 커리큘럼 지금 드릴 수는 없고 지금 방학 동안에 진행하는 수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연락처 주시면 제가 연락 드릴게요. 차라리. 010 2566 1934. 네, 알겠습니다. 34. 네. 강서고요? 네, 강서. 학생 이름이 어떻게 되죠? 유민?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그렇지. 델타 y 이렇게 될 텐데, 이 x값이, 요놈의 x값, 요놈의 x값이 다 다르잖아. 그죠? 요게 델타 y면 첫 번째 델타 y가 있겠고, 두 번째, 그치? 요 지점은, y1, 그치? y2를 집어넣은,yk를 집어넣은 그 지좌표의 x좌표니까, 그치? 뭐 xk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나? xk라고 쓰겠지.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정적분으로 바꿀 때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이렇게 표현된 식에서도 이 y 대신에 이 y를 그치 x에 관한 식으로 변환시켜 버렸지. 그래서 이게 자체가 다 x에 관한 하나의 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된 거잖아. 근데 요거를 요 y 값을 x로 바꾸는 관계 연결 관계식이 얘잖아, 얘. 그치? 이 y 대신에 그치 적절한 xk를 집어넣어서 fxk로 계산을 했던 거잖아. 근데 이게 y축과 둘러싸여 있다면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한다면 x에서 y로의 함수만 생각하잖아. 그치? 반대로 y에서 x로의 함수들도 있겠지. 만약에 우리가 보통 x에서 y로의 함수는 y는 f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 아니야. 그치? x에다 뭘 집어넣으면 y 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치? 그럼 만약에 y에서 x로 바라보는 함수라면 이제 뭐라고 쓰겠냐? x는 그치? 뭐 f 대신에 g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x에 관해서 정의를 해준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대표적인 게 그치? 요렇게 된 y는 루트 x라는 함수가 있대. 여러분 x에서 y를 바라봤을 때 요런 함수인데 x 값이 만약에 요놈이 x일 때 그놈의 요 y 좌표는 그치? y 대신에 우리가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x, y인데 이 값을 죄다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은 x, 루트 x 이렇게 쓸 수 있죠. y 좌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근데 이번에는 그치? 얘를 죄다 y 좌표로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y로 바라봤을 때 요 길이를 표현하면 그치? 요 길이는 여전히 x, y인데 얘를 y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했냐? x를 y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했어? 요식을 바꿔보면 그치? x는 뭐야? y 제곱이 되버리니까 그치? 요놈은 x 제곱, y 제곱, y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x 대신에 y 제곱을 집어넣어도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그치?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말하는 함수라는 것은 x에서 y로의 함수고 그런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치?
x축의 수직인 직선으로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야 돼? 하나씩만 나타나야 함수가 된단 말이야. 왜냐면 원은 함수 아니야. 원은 함수 아니잖아. 하나의 x값에 대해서 y값이 두 개씩 나타나잖아. 요놈은 x1, y1, x1, y2 이런 식이잖아. 그럼 x1 하나가 y1과 y2 이렇게 두 개로 연결돼 버리니까 이건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기하 벡터에서 배웠던 요 포물선 있지. 포물선도 이거 함수 아니야. 아니지. 근데 만약에 y에서 바라보면 함수냐 아니냐. y에서 바라보면 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를 그치? 뭐지 y제곱은 4px라고 하는 요 그 포물선 파트가 이 자체가 함수는 아니지만은 그치? 만약에 y에서 바라본다면 x는 그치? 4p분의 y의 제곱이라고 하는 그치? y에서 x를 바라보는 마치 일종의 2차 함수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y축에서 얘를 봤을 때. 그치? 그때는 함수가 되겠지. 그런 식의 표현을 이야기한 거야, 여기가.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기존에 있던 뭐 x축과 y는 fx와 둘러싸여 있던 도형들을 이번에는 그치? 이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x축과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면적을 그치? y는 x는 직선 대칭시켜버린 상황이잖아. 다시 말해서 y는 루트 x라는 요 무리함수는 말이야. 그치? 그래서 만약에 요 부분에 둘러싸여 있는 면적을 구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는 그죠? 요 함수를 y는 x라는 직선행을 대칭시켜버리면 요런 함수가 돼버리겠고, 그죠? 여기서 요 부분의 면적을 계산해도 같은 내용이 나오겠지. 근데 매번 이렇게 바꿔서 하지 말자고. 귀찮잖아. 만약에 얘가 그치? y는 fx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a에서 b래. 그치? 요 부분의 면적 s는 어떻게 표현되죠? 그치?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그치? fx dx 이렇게 나오던 거를 이제는 얘는 그치? y에서 바라본 함수니까 그치? x는 뭐 g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치?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a에서 b까지 그치? 이 부분의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고 매번 이렇게 바꾸지 말고 그치? 곧바로 y에서 그치?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이게 y좌표의 변화잖아. 요 델타 y 그치? 요게 델타 y란 말이야. 그놈들에 대해서 그치? 여기가 x dy 이렇게 쓰는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그치? 요 x 대신에 얘를 y에 관해서 풀어쓴 식이 그치? gy잖아. gy dy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겠다는 뜻이야. 그럼 선생님 이거 언제 쓰죠? 이를테면은 y는 루트 x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치? 우리가 이제 1에서 2까지 그치? 요 부분의 면적을 계산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치? 1에서 2까지 그치? fx dx 다시 말해서 그치? 루트 x dx 얘를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요 계산하는 거 아직 배우지 않았네 젠장. 그치? x의 얼마지? 2분의 1승이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더하기 1에 그치? x의 2분의 3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1에서 2 계산하면 나올 거라고. 그치? 이 부분 이건 2분의 3이니까 3분의 2에 그치? x의 2분의 3승에 그치? 1에서 2 집어넣으면 그치? 3분의 2에 그치? 2 루트 2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죠. 답은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저거 말고 만약에 여기서 요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1일 때 1이고 그치? 2일 때 루트 2니까 이 파란색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되죠?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라는 공식을 이용하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이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고 싶다면 이 기역자 모양의 사각형에서 이 부분을 빼도 나오긴 나오겠지. 어떻게 나오지 그러면? 이러면 S1이고 S2라고 한다면 그치? S2는 그치? 기역자 모양의 면적은 얼마죠? 빼기 S1 이렇게 나오겠죠. 기역자의 면적은 얼마야? 이 커다란 사각형에서 이 사각형 빼면 되겠지. 커다란 사각형 얼마야? 2루트 2지. 작은 사각형 빼기 1이죠. 그치? 거기서 S1을 빼는 거니까 얼마야? 3분의 2에 2루트 2 빼기 1 이렇게 나오네? 그럼 답은 3분의 1에 2루트 2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죠. 원하는 답이.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직접적으로 얘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그치? S2는 y좌표가 1에서 루트 2까지잖아. 그치? 여기 dy가 나오겠고, 그치? 요 놈도 그치? x긴 한데 x를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치? 요 놈은 어떻게 바꾸죠? x는 그치? y제곱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그치? y제곱으로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야? 3분의 1에 y의 3승이 되겠고, 그쵸? 1에서 루트 2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그치? 3분의 1에 그치? 2루트 2 빼기 1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이해되겠어? 아, 이런 식으로 전환해서 계산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y축에서 바라보면 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걸 잘 정리한 게 x 이퀄 무슨 y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와 와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내가 여기 두 번째 y축으로 둘러싸인 거라고 썼냐? 그러면 거기서 첫 번째는 이제 그래프가 그치? 요런 식으로 그치? x는 gy에서 그치? 요 놈의 x 이 곡선 위에 있는 x좌표들이 죄다 양수일 때, 즉 gy가 그치? gy 전체가 양수일 때는 여기 그치? C에서 D까지 적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다. 그치? 그러면 S는 인테그랄 C에서 D까지 그치? X, dy 이렇게 쓰겠고 다시 쓰면은 C에서 D까지 그치? gy, d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그치? X좌표가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치? 이런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S는 어떠냐고. 여기가 C고 D일 때. 이때는 gy 자체가 값이 음수게 되겠죠. 이놈의 x좌표가 음수잖아. 그죠? 그때 s는 아까랑 똑같아. 어떻게? 그치? c에서 d에 그치? x, dy 해버리면 이게 음수 값이니까 거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지금 마이너스 인테그랄 c에서 d까지 gy에 그치? dy. 그러니까 문자가 x 대신 y로 바뀐 거야. 아까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그치? 그리고 세 번째는 걸칠 수도 있겠죠. 그치? 이렇게 되어 있대, 그치? 여기가 C고, 그치? 여기가 D고, 여기가 E라고 했을 때, 그치? 여기가 S1, S2라고 한다면, 그치? S1 더하기 S2는 어떻게 된다? 인테그랄, 그치? 얘는 C에서 E까지는 마이너스를 쓰면 되겠죠, 그치? GY, DY. 더하기, 그치? 인테그랄 E에서 D까지는, 그치? 그냥 GY, DY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면 사실은 한 방에 그치? C에서 D까지 절대값 GY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얘네들도 모두 다 그치? 절대값을 쓰면은 죄다 면적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내용이 되겠다. 자, 두 번째는 두 곡선 사이의 면적이 되겠다. 아, 이것도 너무 쉬워. 그냥 똑같아. 여러분, 두 곡선 사이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y는 fx가 있고 요 아래 y는 gx가 이렇게 있더래. 그리고 여기 그치? a랑 b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x축의 위치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상관은 없거든. 어차피 fx에서 gx를 빼면 요 길이만큼 양수로 나타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x축이 여기에 있든 x축이 여기에 있든 그죠? x축이 여기에 있던 상관은 없다고. 그냥 두 함수의 위치 관계만 따져주는 거죠. 그치? S는 어떻게 된다고? 그치?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그치? fx에서 뭘 빼? gx를 뺀 요 값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냥. 그죠? x축의 위치는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아, 왜냐면은 x축이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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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에 우리가 fx 빼기 gx를 그치? fx 빼기 gx를 치환한 하나의 hx라고 함수를 본다면 그치? hx는 어떤 상황이야 지금? 그치? 요 높이를 함수로 취한다 그래서 높이를. 그러니까 그치? 뭐 이렇게 되는 x축 위에 있는 함수가 되겠죠. 그치? y는 hx. 그치? 그냥 요 부분을 계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놈, 그치? s는 어떻게 나온? 인테그랄, 그치? a에서 b까지, 그치? hx, dx랑 같겠고, 그치? 요 hx가 지금 형태는 fx가 gx보다 크다면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고민할 필요 없는 내용이 되겠다. 그러면, 선생님, gx가 더 크면요? 그럼 또 바꾸면 마이너스 써주면 되겠죠. 궁극적으로 뭐야? 여기서도 하고 싶었던 게, 그치? 절대값 취해주면 되겠죠. fx랑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s는 어떻다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절대값, 그치? fx 빼기 gx. 이렇게 되겠고. 이건 다시 효과가, 그치? a에서 절대값 hx를 절대값 취한 아까 방금 배웠던 내용과 동일하잖아. 그치?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러면 y축도 마찬가지겠네. 그쵸? 이게 첫 번째가 뭐라고? x축. 그치? x축과 두 곡선. 두 번째, 그치? y축과 두 곡선도 마찬가지죠. 그쵸?
y축이 여기 있고, 그치? 얘는 x는 fy가 나오겠고, 그치? 얘도, 그치? x는 gy가 나왔을 텐데, 그치? 여기 y좌표가, 그치? c에서 d까지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 s는 어떻다고? 그치? 인테그랄 c에서 d까지, 그치?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되지, 그치? fy 빼기 gy dy, 여기 dy가 되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관련 문제들을 좀 풀면 되겠고, 사실 우리가 여기 이거 말고 좀 더 따져봐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 여러분. 가지고 자, 뭐 이거 계산하는 거 이따 예제들을 풀어보면 여러분들 금세 이해할 거고, 사실은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혹시 아니야,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방금 배웠던 내용들에서 우리가 좀 연습만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고. 뭐 연습을 해, 그냥 풀면 되지. 자, 14-1번을 봅시다. 함수 y는 x세제곱 빼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가 있는데, 그치? 극소값이 0이래. 여기 3차 함수인데, 여러분 3차 함수인데 극소값이 0이면 빠르게 그려봐. 최고차에서 양수죠.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극소값 이게 0이야? 아, x축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네. 그죠? 그러면 여기 극대 극소가 되는데, 극소가 되는 지점의 좌표 이거 미분해보면 되겠죠. y 프라임 얼마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3x 빼기 1에 x 빼기 1인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가 얼마지? x는 1이고 여기는 x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1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되면 되죠? 0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f1은 얼마다? 그치? a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0이야. 그치? 아, a 1이구나. 그치? 요 부분이 1이었대. 1. 그치? 근데 뭘 구하라고? 면적 구하래. 여기가 1일 때 여기 면적 구하래. 하하, 끝났지 이거. 우리 공식 있었죠? 내가 킹왕짱, 그래, 쿼즈 공식이라고 그랬지. 쿼즈 공식 다 외우고 있나? 물어봐야 되겠어. 쿼즈 공식. 외웠어, 안 외웠어? 양심적으로. 외운 사람만 손 들어봐, 한번. 맙소시 안 외웠어? 외웠어, 안 외웠어? 쿼즈 공식. 아니, 그 이름이 유치해서 안 외운 거야? 그 얼마나 파괴력 있는 공식인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드디스크 용량 겁나 많이 남아돌잖아. 야, 빨리 잽싸게 2분 줄 테니까 빨리 외워. 찾아, 빨리. 얼른, 냉큼 찾으시오. 아, 이 하수들 진짜. 외웠어? 포물선 2차 함수 때 6분의, 그치? 야, 6분의 9. A는 나중에 다 빼내면 되겠고, 최고차의 계수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치? 6분의, 보통 마이너스 1이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내가 어떻게 외우라 했냐? 야, 2차를 적분시키면 3승이 되겠고, 3차 적분시키면 다 4승이 돼. 4차 적분시키면 5승까지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니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정도 외우나? 그죠? 2차 외우고 3차 2개 있고 4차 3개 있었잖아. 그렇게 외우라 그랬지. 그리고 아예 일반화된 공식도 알려줬죠. 심지어는 3차를 3개가 관통할 때의 공식도 있었잖아. 겁나게 안 외워. 그러면 외우지도 않았다는 것은 유도도 안 해봤다는 거네. 외워야지, 하수들. 그럼 2차는 분모가 2, 3이고 6분의잖아. 3차는 얼마야? 3, 4. 그러니까 12분의, 그치? 1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이 나오잖아. 그러면 4차 할 때는, 그치? 4차 할 때는 4, 5 일어나서 20분의 이렇게 나오고, 그치? 양쪽 이중근이 2개일 때만, 그치? 30분의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그럼 다 외웠네, 이미. 다 외웠어, 그치? 자, 얘는 봐봐. 그러면 어떻게 됐어? 야, 여기가 사실은 내가 몇 대 몇 대 몇이라 했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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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 그랬죠. 여기 좌표 얼마야, 여기? 여기가 3분의 1이야? 그럼 여기 3분의 2겠네? 그럼 여기 0이겠네? 그래서 1대 1대 1이니까 0이었어, 이놈. 1이면. 어? 아, 아닌데? 아니, 미안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 그치?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가 1이야? 이 간격은 3분의 4니까 여기가 3분의 1이고, 그죠? 여기는, 이 간격이 마이너스 1이네. 그치?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 면적을 구하래. 어떻게 되죠? S는, 그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비록 형식은 이렇게 쓰는데 저놈이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dx 얘잖아. 그치? 3차지. 그럼 얼마? 12분의 1에 그치? 1 빼기 1. 몇 승 3차니까 4승 이렇게 나와서 그치? 12분의 얼마야? 16이니까 답은 3분의 4 이렇게 나오나? 그치? Understand? 됐죠? 야, 외워. 자, 14-2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면적을 구하려면 정확하게 그래프의 개형을 보긴 해야 됩니다.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어느 쪽이 양수로 나오고 어느 쪽이 음수로 나오는지 잘 봐야 되는 거니까 한 번쯤 개형은 그래봐야 된다. y는 3의 마이너스 절대값 x제곱 빼기 1. 그리고 y는 0. 이렇게 둘러싸여 있대. 자, 요 그래프를 정밀하게 그릴 필요도 없이 한번 보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야, 봐봐. 요게 3이 없었으면은, 그쵸? 요렇게 되어 있는 놈은 어떻게 되는가? 원래 요렇게 되는 놈이죠. 그쵸? 요게 y는, 그쵸? x제곱 빼기 1이야, 그치? 거기에다가 이렇게 접어 올리면 뭐야? 그 그래프는 이렇게 된 거죠. 거기다 마이너스 치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밑으로 접어버린 거야, 그치? 그죠? 이렇게 된 놈이 y는, 그치? 마이너스, 그치? x제곱 빼기 1이죠. 걔를 어떻게 y축으로 3만큼 올렸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3만큼 올려. 그치? 요 놈이 어떻게 됐어?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거죠. 2. 그치?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는 그래프네. 그죠? 요 그래프랑 y는 0이니까 얘네, 얘. 그치? 이게 우함수네 또? 그럼 요쪽 면적 곱하기 얼마? 2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요쪽 면적을 계산하려면 요 놈이 원래 요렇게 되는 그래프에서, 그치? 아이, 젠장. 그치? 여기가 2, 1, 더 올려가? 요 부분의 면적 곱하기 2잖아. 그치? 이렇게 된 공식점이 2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리한데? 그러니까 여기 2라고 쓰려고 그랬어. 여기 세우고. 아무튼 이 부분 계산하래. 그치? 그럼 S는 2배. 그치? 양쪽이니까. 요 구간 따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치? 계산하니 0에서 1까지. 저걸 그냥 써. 3 마이너스 절대값 x제곱 빼기 1 dx 이렇게 쓰겠고. 그죠? 2배. 아, 여기가 얼마지? 여기 1이 아니네. 그치? 요 지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다. 그치? 얘네가 0이 되는 지점이죠. 여기가 3이야? 그럼 여기가 3이 될 때네. 그럼 여기가 4가 될 테니까 여기 2네, 2. 그치? 자, 0에서 2까지래. 그치? 0에서 2까지. 근데 요 놈은 또 얼마냐? 1이지, 요 놈 좌표는. 그치? 그러면 일단은 0에서 1까지는 요 함수. 요 함수는 얼마야? 그치? y는 0에서 1까지면 요 놈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들고 나오는데 요 놈 때문에, 그치? 그냥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아,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의 dx가 되겠고, 그치? 그리고 1에서 2까지는, 그치? 요 함수를 빼야 돼, 그치? 여기는 2니까 여기는 4겠네, 그치? 4 빼기 x의 제곱. 요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되겠죠. 좀 계산이 좀 거시기해서 그렇지. 자, 3분의 1의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그치? 0에서 1까지 나오겠고, 그치? 자, 4x 빼기 3분의 1의 x의 3승. 1에서 2. 계산하면 되겠죠, 그치? 자, 1 집어넣으면 얼마야? 3분의 1 빼기 2 더하기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여기도 2 집어넣으면 얼마죠? 8 빼기 3분의 8 빼기 1 집어넣으면 얼마야? 4 빼기 3분의 1. 요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치? 이거 다 풀어봐. 이거 봐봐. 마이너스 2 2가 나오겠죠, 숫자는. 그리고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뭐? 그럼 안 되잖아. 0이 나오잖아. 어디 잘못됐지? 2 맞고 마이너스 3분의 8. 왜? 왜 0이 나와? 아이씨, 망할.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다시 숫자만 봐봐. 6이죠. 이놈은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2. 이게 4니까 답은 8 나오나 그러면? 맞아? 8 맞네. 그치? 하기 싫었습니다. 2번까지만 하고. 자, 2번 y는 x의 절대값 1-x. 그죠? 자, y는 0, x는 마이너스 1, x는 2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그래프를 그리래.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보기 불편하잖아. 1-x 절대값 좀 보기 불편하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지. y는 x의 절대값 x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 우리가 절대값 마이너스 2나 절대값 2나 같은 거잖아. 이렇게 놓고 볼 텐데 x가 1을 경계로 나뉘겠네. 그치? 만약에 1보다 크면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y는 x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니까 그때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1보다 클 때는 요 그래프니까 그치? 그래프는 요렇게 되겠고 1보다 작을 때는 그치? 요렇게 되겠네. 그치? 요런 식의 그래프래. 거기서 y는 0은 어디지? y는 0은 x축이잖아. 그치? 얘랑 x는 마이너스 1, 그치? 얘랑 x는 2, 그치? 얘랑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구하래. 그치? 대충 되겠어? 면적을 계산하래. 면적. 근데 얘 대칭축은 얼마냐 여기?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 면적과 여기 좌우 대칭이 되는데 그치? 2분의 1에서 대칭축에서 2분의 1만큼 떨어지고 여기서 또 1만큼 떨어진 지점이고 그치? 요 곡선 있잖아. 요 곡선에서 대칭축에서 2분의 1만큼 떨어지니까 사실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면적은 서로 어떻겠냐? 같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는 이 부분의 면적은 빠르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를 빠르게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여기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치? x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 전체 절대값 dx가 이게 면적이 되겠고 요놈 접어 올린 다음에 그 부분을 찾아도 되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식은 이렇게 써놓고 요 부분 계산은 어떻게 하죠? 6분의 공식 쓰겠죠. 6분의 1에 1에서 0을 뺐으니까 1의 3승이 나오겠고 그치?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 면적이 같으니까 2배 그치? 요걸 계산하면 되겠죠. 그치? 1에서 2까지 그치? 요 함수 x제곱 빼기 x의 그치? dx 요게 훨씬 빠르겠죠. 그치? 6분의 1 되겠고 2배 그치? 3분의 x의 3승 빼기 2분의 x의 제곱이고 1에서 1에 그치? 자 6분의 1 더하기 그치? 더하기 2에 그치? 2집어는 얼마야? 3분의 8 빼기 2가 나오겠고 1집어는 얼마야? 3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나?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3분의 2 나오지 그치? 3분의 2에서 3분의 1 빼면 얼마야? 또 3분의 1이고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6분의 5가 나오겠죠 그치? 6분의 10, 6분의 11 나오나? 맞아? 맞았습니다. 자, 앞에 1번은 너무 쉬우니까 어차피 숙제를 할 건 유제 14-4번 3번 해봐. 14-4의 3번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해봐. 자, 세 번째는 역함수와 면적이라고 할까?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게 있대.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면적. 그치? 물어본다면 이를테면 이런 개념이 돼. 여러분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은 항상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냐?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증가함수일 때는 어떻지? 항상 그 위에 존재한다고. fx가 증가함수이면 자, 이를테면 이렇게 그치? y는 x가 있는데 그치?
여기서 요렇게 그지? 얘가 y는 fx였대. 그럼 그놈의 역함수, 그죠? 역함수는 y는 f 인버스 x 이렇게 있단 말이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고 싶대. 근데 이거 계산하려면 좀 불편해지잖아, 그치? a랑 b, 그치? 어떻게 구한다? s는 그냥 fx랑 y는 x라는 직선과의 이 위쪽 부분의 면적이 사실은 이 아래쪽 부분의 면적과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배, 그치? 인테그랄 어떻게? a에서 b까지 fx 빼기 x 이렇게 계산하면, 그치? 그게 사실은 a에서 b까지, 그치? fx 빼기 f 인버스 x dx랑 같다라는 거죠, 그치? 근데 여러분, 근데 이렇게 표현된 식은 무한급수는 어떻게 표현되겠냐? 2 곱하기,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겠고, 그죠?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그치? 얘는 어떻게 쓰죠? f의, 그치? 뭐 a 플러스, 그죠? n분의 b 대신에 요는 b를, 그죠? 요 간격을 p라고 하면은, 그죠? a 더하기 p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 그죠? pk, 그죠? 빼기 여기 뒤에 뭐가 있어야 되겠냐? 그리고 와서 여기다가 델타 x니까 n분의 p를 쓰는데 여기다 뭘 써야 되냐? x니까 뭘 x로 둔 거야 내가? 아 젠장 얘를 x라고 뒀네. n분의 pk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n분의 pk 여기가 그치? n분의 p.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젠장 여기다가 엄밀하게 얘를 x로 뒀으니까, 그치? 얘를 x니까 여기를 뭐라고? a 플러스, 그치? n분의 pk 이렇게 쓰던가. 혹은 그죠?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도 우리 같이 급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저런 내용이 있고, 보통 원점에서 만나서 시작한다면 a가 0이니까 여기 0으로 나타나긴 하겠죠. 그럼 예를 들면 뭘 할까? 그치? 하지 말자. 예제들이 나올 거야, 저 뒤에.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이거야. 예전에 이게 영의 정리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예 없어졌으니까, 이거는 좀 그렇게 하고, 그냥 이런 내용이 있더래. y equal fx에서, 그치? 그치? f 인버스를 우리는 편의상 g라고 하고, 그치? fa가 뭐라고? fa는 그치? c, fb는 d일 때 인테그랄, 그치? c에서 d까지 요놈의 gx 역함수 말이야. gx dx를 계산을 해야 된다. 요놈은 어떻게 계산하냐고. 그치? 요놈은 BFB 빼기 AFA 빼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나온다. 물론 단 그치? F'X가 양수인 경우라고 합시다. 증가함수라는 표현을 씁시다. 그치? 자, 이를테면 이런 그림이라고. 그림상으로는 Y는 X가 있는데 그치? 이렇게 할까? 그치? 얘가 y는 fx였더래. 이 그림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gx라고 해. gx인데 여기가 그치 c구 d 이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는 식이잖아. 그치? 그 부분의 면적은 말이야 요놈의 역함수 있을 거 아니야. 역함수. 그치? y는 fx 이렇게 있었다고. 그치? 그럼 요놈은 아우 여러분 FA가 C면은 요놈은 그치 GC가 뭐라는 거? A가 되는 거고 그치? GD가 뭐? B가 되는 거잖아 그치? 요 부분이 뭐가 된다고? 그치? A가 되겠고 그치? B가 되는 건데 그치? 그러면 요 놈을 대칭시킨 요 지점의 좌표가 그치? C, A고 요 놈이 D, B인데 그치? 이렇게 대칭시킨 요 점의 좌표는 그치? A, C고 그쵸? B, D 이렇게 나왔는데 그치? 내가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내리고 그치? 여기서도 이렇게 내렸을 때 요 파란색 부분의 면적을 한번 보자고 그치? 내가 지금 여기 흰색으로 칠한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의 면적은 요 원래 fx의 역함수 gx랑 x축 cdy의 면적은 그치? 원래 함수의 관점에서는 여기 그치? y축 c랑 그치? y축 d 요 부분의 면적과 얘는 같잖아. 그치? 여기 s1이라고 하면 s1과 s1은 같다고 그치? 근데 우리 지금 s1을 구하는 거잖아 여기서. 걔는 요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기역자 모양의 면적에서 요 부분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치?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그치? 기역자 모양의 면적은 그치? b 곱하기 d인데 b 곱하기 fb가 요게 d잖아. 그치? 거기서 a 곱하기 fa, a 곱하기 c 요 커다란 직사각형에서 안쪽 직사각형을 뺀 다음에 요 놈 a에서 b까지 fx, dx를 빼버리면 요 부분의 면적이 나오겠죠. 그걸 요렇게 식으로 잡아준 거야. 그럼 원래는 처음부터 이렇게 쓸 거 그랬어. 그치? 그냥 요 면적과 요 면적을 더하면 기역자 모양의 면적이 되겠죠. 그 면적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그치? fx, dx 여기 그치? 그래서 요 면적은 어떻게 보겠냐고. 야, 우리가 거창하게 역함수를 따로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x축에서 원래 함수를 바라보면 요 높이가 fx가 되는 거야. 근데 y축에서 함수를 바라보잖아.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역함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더하기 그치? 인테그랄 c에서 d까지 그치? f 인버스 그치? f 인버스 x 그치? dx 요 놈은 헷갈려 그치? bd 빼기 ac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을 냅두고 요 놈을 넘겨서 요 부분을 계산을 해준 거라고. 이 구조를 도형식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 이게 의미하는 게. 좀 헷갈린가? 여러분? 이해되지? 관련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필수예제 14-4번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저거를 수식으로도 유도는 되는데 그거는 이제 미적분 2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지금은 그냥 그래프상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 자, 필수예제 14-4번을 보니까 그치? 오른쪽 그림은 x는 1 이상에서 정의된 함수, 연속함수 fx와 그 역함수 gx에 대해서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그치?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최근 한 2-3년 전에 수능에서도 그 개념이 문제로 나왔었는데 니들이 알아야 돼. 책에서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잘 봐봐. 어떤 함수가 그치?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보자. 이거 y는 fx래. fx. 여기서도 방금 설명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증가함수가 되어 있으면 얘 역함수 존재하겠지. 굳이 어렵게 역함수를 그리지 말고 생각을 해보자.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 위에 이미 한 점을 보는 거야. 만약에 x좌표가 t면은 y좌표는 뭐라고 써야 되냐? ft라고 쓰겠지 당연히. 그죠? x좌표가 t일 때 y좌표는 ft라고 할 거라고. 근데 자 그럼 그 얘기 뭐냐면은 x좌표를 먼저 여기를 t로 이렇게 잡아주잖아? 요 지점의 좌표를 t로 잡아준 이상 요 높이가 뭐가 되는 거라고? ft가 된다고. 그치? 이해되겠어? 그러면 x축에서 한 점 t에서 그치? 이 곡선을 바라본 이 방향이 뭐 길이이긴 하지만 이게 양의 길이니까 그치? 요 길이가 함수 ft가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 얘 어렵게 역함수 구하지 말라고. 그치? y축에서 얘를 바라보면 그게 역함수가 된다 그랬지.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서 또 얘가 여전히 y는 fx인데 이번에 y축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요 길이가 정말로 역함수가 되는지 이유를 살펴보자고. 자, 방금 같은 경우는 내가 x축 위에 한 점을 t로 딱 잡아놓고 그치? x가 t일 때 y를 바라본다 그랬지. 이번에는 y좌표가 딱 t야 여기가. 그치? 그럼 요때 바라봤을 때 요 놈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뭐가 t지? y좌표가 t란 말이야 t. 그럼 여기 뭐가 되겠냐? 여기다 봐봐. 그치? 요게 t잖아 지금. 우리가 요 점은 이 곡선 위에 있을 거 아니야? y좌표가 t일 때 x는 뭐겠어? t는 f 뭐겠어? 그때 요 x 값을 구해야 되겠지? 뭐겠냐? 양변에 합성을 해봐. f 인버스 이렇게 합성해봐. f 인버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f 인버스 t가 되겠고 요 놈은 x 이렇게 나오겠죠. x좌표가 f 인버스 t야. 그럼 여기가 뭐라고? f 인버스 t가 된대. 실제로 f 인버스 t, t가 되느냐? 여기다 집어넣어보자. x에다가 f 인버스 t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어? f에 그치? f 인버스 t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죠? t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런 점으로 완성이 되겠죠. 요 점은 y좌표 t를 정해놓고 그치? 이때 x를 바라보면 요 길이가 뭐가 된다고? 요게 f 인버스 t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렵게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y축에서 걔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생각하라고.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잖아. 그치? 역함수.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요 표현, 요거 좀 적어놔야 돼. 필기해놔야 돼. 그치? 중요한 내용이다. 14-4번. y는 x가 있고, 그죠? y는 fx고. 그래서 이 역함수 gx가 이렇게 있다는 거네, 그치? y는 gx 이렇게 잡힌 거야. 그치? 뭐래? 여기가 1이고 혹시? 여기가 5래. 인테그랄 1에서 5까지 fx dx 더하기 그치? 1에서 4 아니네, 그치? 여기 5가 아니었어, 젠장, 그치? 여기가 5라는 거죠, 그치? 여기가 5면 여기는 얼마라고? 4 이렇게 나온 거지, 그치? 1에서 4에서 gx dx를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그치? 어치다가 그럴 필요 없이, 그치? 그냥 fx만 다 바라봐도 되죠, 그치? fx에서. 그죠? 그러면 1에서 5까지 fx dx니까 우리 지금 요 부분을 이야기한 거냐? 요 부분? 아이 미안. 그치? 요 부분이 얘지 얘. 그치? 그리고 1에서 4까지 gx dx는 그럼 여기가 1이 되겠고 혹시 여기가 4니까 1에서 4까지 그치? 요 fx를 y축에서 바라본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그죠? 다시 요 부분이 어디라고? 1에서 5까지 fx dx니까 이 그림 내가 잘못 그린 거야? 아니지. 얘는 그치 요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요 부분. 그죠? 1에서 4까지 gx dx는 요 부분이잖아. 좀 이상한데? 기분이? 값을 구하시오? GX랑 FX가 바뀌었어. 바뀌었냐? 아 미안. 어? 그렇지 이게 fx지. 아 망할. 이게 fx고 이게 gx야. 그치? 아 선생님이 오늘 잠을 얼마 못 자서 미안합니다. 자 그럼 다시 얘 어디야? 얘는 그래도 제대로 표시했네. 아 미안합니다. 그치? 여기지 여기. 그치? 얘가 표시하는데 여기지 여기. 그리고 1에서 4까지 gx dx는 그치? 1에서 4까지 y축에서 요 곡선 fx를 바라보면 요게 gx가 되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우리 기역자 모양의 면적을 물어보는 거지 지금. 그죠? 5, 4, 21이니까 답은 얼마다? 20 빼기 1이 나와서 19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되겠죠? 자, 두 문제 한번 빨리 풀어봐. 14-6과 14-7번. 다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자, 연습 문제에서 좀 설명할 게 좀 있을 것 같고, 2등분? 면접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제 3번이 역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사실 역함수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혹시 3의 세 번째 이런 내용이 있거든. 이름을 이게 수능 기출 문제로 먼저 나오고 나서 이게 좀 뭐랄까, 그 뒤로 각종 책마다 그 문제들이 실리고 그것이 아예 개념으로 바뀐 문제가 있어. 여러분 실제로 지금 그 문제 한번 풀어볼까? 연습 문제 14-22번. 요거 먼저 풀어보고 나서 같이 이야기를 합시다.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자, 시험장에서 실제로는 맞춘 학생들이 몇 없었는데 맞췄던 학생들 대부분 수연이 너처럼 그렇게 맞췄더라고. 대단한 겁니다. 아주 잘했어. 일일이 다 전개를 해서 표현을 한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면은 그죠? 우리가 이제 14-22번을 할 텐데 fx가 자, 얘 한번 봅시다. 이 역함수가 존재하나?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그치? 판별식 써보자. 4 빼기 6이니까 음수니까, 그치? 얘는 계속 양수지. 모든 구간에서. 그럼 증가함수니까 역함수 존재하겠네? 그치? F0은 얼마지? F0은 0이고, 혹시 F1은 얼마야? 1이네? 그래프가 잘은 모르겠다만, 그치? 여기를 이렇게 지나고 있다라는 거잖아. 대충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치? 얘가 y는 fx래. 그치? 그런데 주어진 식은 그 녀석이 역함수가 있겠고, 혹시 역함수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그치? g의 n분의 k 빼기 g의 n분의 k 마이너스 1 곱하기 n분의 k 이렇게 썼잖아. 그치? 수연이가 풀었던 방법은 내가 볼 때는 아주 잘 풀었습니다. 그 어떤 식이냐면 직접 이걸 다 계산해 본 거 한번 이 부분 밑줄 친 식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 k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그죠? g n분의 1 빼기 g 0 곱하기 얼마지? 그치? n분의 1 이렇게 나오겠고, 그치? 2 집어넣으면 얼마야? g n분의 2 빼기 g n분의 1, 그치? 곱하기 얼마? 그치? n분의 2, 그치? 그 다음에 좀만 더, 그치? g n분의 3 빼기 g n분의 2 곱하기 n분의 3, 그치? 쭉 내려가서, 그치? n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g 1, 그치? 빼기 g의, 그치? n분의 n 마이너스 1 곱하기 얼마지? n분의 n, 그치? n분의 n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요걸 계산을 하면은 지형 우리가 지금 F0이 얼마지? F0이 0이니까 G0도 얼마죠? 역함수가 0이지, 그치? F1이 1이니까, 그치? G1도 1, 이렇게 나온 거지, 그치? 그럼 요 놈은 어차피 0이니까 안 써도 되고, 그치? G1, 여기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G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나왔네? n분의 1만 계산하면, 그치? n분의 1 곱하기, 빼기 n분의 2잖아. n분의 2는 어떻게 됐어? n분의 2짜리가 n분의 2개랑, 그치? 빼기 n분의 3개니까, 그치? 여전히 g에, 그치? n분의 2도 n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n분의 3도 마찬가지지, 그치? 빼기 g에, 그치? n분의 3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쭉 나온다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치? 앞에 있는 놈이랑 뒤에 있는 놈,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이니까 얘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얘까지. 방방방방방 빼기, 그치? g에 n분의 n-1 곱하기 n분의 1 나오게, 그치? 더하기 얘 하나 나온다고, 그치? 이놈이 1이지? 더하기 1 이렇게 나왔겠죠, 그치? 밑줄 친 식은 그래서 1 빼기 시그마 k는 0부터, 그치? 아니 1부터 n-1이지. 1부터 n-1에 g에, 그치?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나왔네, 그죠? 그래서 주어진 저식을 다시 쓰면 이제 최종적으로 준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그치? 1 빼기, 그치? 뭐 k는
1항부터 n-1까지 g의 그치?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러면은 그치? 1은 그대로 쓰겠고 요 놈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gx dx 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치? 자, 근데 0에서 1까지 gx dx, gx를 거창하게 구하지 말고 이 부분이지, 이 부분. 그리고 1은 이 사각형의 면적이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은 여기가 되겠네. 커다란 사각형에서 여기를 뺐으니까. 이해되겠어? 이 부분, 요 a라고 표시한 요 부분이 이 값이 이거잖아. 얘라고. a. 그러면 답은 어떻게 써? 0에서 1까지 fx dx 얘를 계산하면 되겠네. 이거 뭐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0에서 1까지. 자, 계산하면 얼마야, 이게? 뭐 나오겠 x3승. x3승이니까 4분의 x4승. 그죠? 마이너스 2. 그죠? 마이너스 3분의 2의 x3승. 플러스 x제곱 0에서 1이니까, 그치? 4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1이야. 그치? 아이씨, 이거 얼마야, 이거? 12분의 3은 12분의 8, 12분의 7, 마이너스 12분의 7이니까 12분의 5인가? 이렇게 나오나? 마이너스 12분의 5라서 12분의 7이. 여기? 12분의 3, 8. 아, 12분의 5네. 그러면 7이 되겠네. 그치? 이렇게 나오겠지. 이 방법이 하나 있어, 일단은. 정리 좀 해야지, 이거. 아주 훌륭하네. 좋습니다. 미적2도 상당히 잘하겠는데. 두 번째는 말이야. 비방법은 지울게, 이제. 비방법은 저 식을 해석을 한 거야. 저게 의미가 뭐지, 이게? 그치? 이 식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치? gx네. y축에서 바라보면 gx가 된다 그랬지. 근데 y 위치에, 그치? 요런 좌표들이 n분의 k, n분의 k 플러스 이런 상황이잖아. 그럼 여기를 n등분한 거죠, 여기를. 그치? 여기를 이렇게 n등분 해봐. n등분. 이런 식으로 n등분 하면은 여러분, 요 한 칸 간격이 얼마가 되는 거야? n분의 1, 그치? n분의 2, 여기가 n분의 k라고 합시다. 여기. 그치? 여기가 n분의 k라고 하고, 여기는 얼마? n분의 k-1이라고 해.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 노란색 요 길이가, 그치?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그치? g의, 그치? n분의, 그치? 요 x좌표가, 그치? n분의 k이고, n분의 k, 이렇게 나온 거죠. 요 점의 좌표. 요거 이해돼?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잖아. 요 점의 좌표는 뭐야? y좌표가 뭐라고? n분의 k-1이니까 여기서 g의 n분의 k-1 이렇게 나올 거냐. f 인버스라고 쓰니까 f, 그러니까 이거 다시 쓰면은 f 인버스의 그치? n분의 k-1이 되는 거지. 아무튼 이렇게 표현됐대. 그랬을 때 그럼 이 부분은 뭐지 이게? 아, 요 길이에서 요 길이 뺀 거지. 즉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면은 그죠? 요 길이가 되겠지. 요 길이. 그치? 그죠? 요 부분의 길이가 뭐라고? 아, g의 그치? n분의 k 빼기 g의 n분의 k-1 얘잖아. 그죠? 뒤에 뭘 곱하라고? n분의 k를 곱하래. n분의 k는 요 길이인데, 그치? 아, 그럼 요 길이 곱하래, 요 길이. 그치? 아, 요 부분의 면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요 식이. 그 다음에 k 대신에 k-를 바꾸면,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아, 요 부분의 면적이겠구나. 라는 걸 알겠어. 이제, 요 부분의 면적이구나. 잘게 썰어서 결국 뭐야? 아, 요 부분의 면적이라는 건 바로 나오겠죠. 그림으로. 아, 그치. 0에서 1까지 fx dx가 되겠구나. 기하학적으로 그치. 우리가 확인하는 것도 더 괜찮은 방법이 되겠죠. 정리.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오고 오늘 수업은 미적분 1은 여기까지 합시다.